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온타리오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25세의 에린 씨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에린 씨는 아들을 하나 둔 엄마였는데 평일에는 어린 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또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4월이었어요. 에린이 일하는 식당에 그날따라 이렇게 손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한 지 4시간밖에 안 됐을 때 한 오후 5시쯤에 식당에서 집에 먼저 가라고 퇴근해도 되겠다 조기 퇴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식당에 손님이 없다고 그 알바하다가 그냥 집에 가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미국 식당에서 이제 알바를 해봤지만 보통 여기 미국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서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받아요. 보통. 그 대신에 이제 팁을 나눠서 갖기 때문에 직원이 여러 명 근무하고 있는데 손님 하나도 없어. 머릿수가 많아질수록 쪼갤 게 많아지니까 보통은 짬바순으로 먼저 가라고 집에 가도 된다 그래. 그러면 이제 완전 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린도 기분 이제 째진 거예요. 아싸 오늘 10시까지 근무일 줄 알았는데 5시에 끝났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애기랑 코코 넷내하고 덧셈 뺄셈 놀이도 하고 너무 조기 교육인가? 우리 애기랑 놀면 되겠다 이러면서 룰루랄라라 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대요. 차 문 삐빅 그 차 문을 딱 여는 순간 조수석 문이 갑자기 똑같이 동시에 확 열리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 빨리 차에 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에린은 아이씨 동료가 장난치나 보다 이러면서 눈을 딱 들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총을 실버색 은색 총을 여기 이렇게 옆구리에 들고 대낮에 주차장도 알죠? 한국처럼 막 이렇게 지하 주차장 이런 게 아니라 여긴 땅이 크기 때문에 다른 가게들도 있는 그냥 야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빨리 차에 타. 그 남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또 덩치가 이만한 남자가 총을 들고 있는 남자 뒤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 총을 들고 있는지 뭐 책을 들고 있는지 안 보여. 밖에서는 팀플이에요. 팀플. 지금 이게 한 명의 꾸민 일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봤는데 주차장에 아무도 없었대요. 총을 든 남자의 말에 따라서 순순히 차에 탑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은 납치범들이 자기 차에 태우는데 여기는 에린은 자기 자신의 차에 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총을 든 남자도 바로 따라타서 주수석에 앉고 문을 닫고 덩치 큰 남자는 주차장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운전해서 여기 나가 라고 지시를 했대요. 주차장을 천천히 빠져나가는데요. 매일같이 빠져나가던 그 주차장이 지옥문을 향해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도로로 나가서 운전하면서 납치범한테 간절히 예언을 했어요. 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 그냥 보내주세요. 저 집에 진짜 어린 애가 있는 엄마거든요. 저 이 차 드릴게요. 저 이 차도 필요 없고 팁 받은 거 지갑에 얼마 있거든요. 돈도 다 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집에 가서도 절대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할게요. 제발 그냥 보내달라고. 집에서 아이가 절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막 애원을 해요. 납치범한테. 납치범은 알았어 이따가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애가 있어? 이러면서 뒤에 이렇게 좌석을 보더래요. 훌쩍. 근데 뒤에 이제 애기가 어리니까 애기 전용 그 베이비 시트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애기 시트를 보더니 이렇게 미소를 띠고 애는 어떤 애인지 식당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 이러면서 사적인 질문을 하면서 내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따가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질문 중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무서워? 에린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많이 무서워?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있잖아 내가 너 집에 보내주려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야겠지. 집에 보내주기 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좀 있거든. 저 쇼핑몰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에린은 이 동네 이 온타리오에서 평생을 산 토박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지리를 굉장히 잘 알았어요. 마침 이 남자가 들어가서 주차하라고 하는 곳이 종종 경찰들이 여기 도넛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막 335 모여서 막 수다도 떨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좀 안 놀랬어요. 이 멍청한 놈이 저걸 모르나 보다. 경찰이든 누구든지 주차장에서 사람이 보이면 바로 차 버리고 뛰어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이제 진입을 하는데 아니 what the fuck이야 진짜. 그날따라 하필 아무도 없는 거야. 경찰들 맨날 거기서 도넛 먹더니 다 어디 간 거야. 다이어트 단체로 하기로 한 건지. 여기 주차장이에요 실제로. 길도 보면 이미 여기서만 봐도 되게 뭔가 한적하잖아요. 차도 다들 띄엄띄엄 있고. 차 주차하라고 한 데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거는 스토리지 유닛이라고 창고 같은 개념이에요. 이 뒤에는 주류 상점.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가 옆에는 식당도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에린은 보행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설마 얘가 나한테 여기서 뭘 하겠어? 라고 그냥 안심했어요. 사실 시동을 끄는 순간 웃으면서 막 집에 보내줄 거야 하던 남자가 총을 에린의 머리에 갖다 대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린이 사정을 해요. 저 그냥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머리에 총을 대고 있다가 에린 입에다가 총을 넣고 지금부터 입 닥쳐.
징징대지 마.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옷 벗어. 에린은 울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주변에 사람들 발소리, 사람의 인기척도 느껴졌대요. 에린은 제발 누가 날 봐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창 밖으로 막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데 차에 틴트를 너무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사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친 납치범이 옷을 벗은 에린을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을 하려고 하는데 He tried to penetrate me, but he couldn't do it. 이따가 알려줄게 왜 할 수 없었는지. 하려고 하는데 막 할 수가 없었대요. 막 혼자서 막 낑낑 막 하더래. 땀을 흘리면서. 근데 안 되더래. 사실 포기할 만도 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에린을 막 계속 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고 있는 에린의 모습을 사진으로 막 계속 찍는 거예요. 야 여기 봐봐. 야 여기 봐 여기. 렌즈 보라고. 웃어봐 이쁘게 웃어봐. 그러면서 막 포즈를 막 취하라고 하고 완전 미친 또라이죠. 근데 보니까 약간 이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자를 전송하는 것 같기도 하더래요. 막 이렇게 막 타이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어디에 올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납치범 전화기로 띵동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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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헬로? 그 전화기 너머로 어떤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 남자가 Where are you? 너 어디야? 그랬더니 납치범이 Oh, you don't see me? I'm right here. I'm just playing around. 나 안 보여? 나 놓쳤어? 따라오기로 했나봐요 원래? 나 여기 있어. 그냥 놀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사진 봤어? 더 보낼게. 아무튼 나 여기 있어. 낄낄낄낄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에린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전화를 딱 끊더니 정색을 하고 뭘 봐. 이러면서 갑자기 에린의 목을 조르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리고 또 다시 그녀를 뒤집혀서 놓은 상태로 또 다시 하려고 시도했지만 또 가능하지가 않았대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 자동차 뒷좌석에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에린은 희롱과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가 않았대요. 그 남자는 야, 옷 입어. 이제 우리 끝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린이 끝낸다니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사막으로 갈 거야. 우리 가서 이제 완전히 끝내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온타리오라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바로 여기 위로 올라가면요 고속도로 차들만 다니는 곳들이고 보면 이게 다 사막이야 여러분. 여기 라스베가스 있는 데거든요. 일로 가면 다 이런 거야. 벌판이 끝없이 그냥 펼쳐진 거예요. 차도 없고 있어봤자 중간중간 휴게소 하나 있는 거야. 여기 타가지고 어디로 빠지면 쥐도새도 모를 수 있는 거지. 난 진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남편한테도 맨날 이런데 운전해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와 아니 이런 데다가 시신을 유기하거나 약 만들고 무슨 나쁜 짓을 하든 어떻게 찾아? 이런 데는 날씨도 덥잖아요. 시체 백고라도 엄청 빨리 진행돼서 나중에 그 시체를 찾아도 사실 신원을 찾기도 되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납치범도 사막 쪽에 있는 아까 그 18번 국도 이제 그 국도를 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기 살면 더 잘 알겠지. 얼굴 다 봤지. 친구 얼굴도 내가 다 봤지. 나 여기저기 다 만졌지. 차에도 여기저기 지문 다 있을 거지. 장갑도 안 끼고 있었는데 저기 사막 같은 데 가서 나랑 차랑 다 같이 소각시켜버리면 누가 알 거예요? 아니 그 편이 오히려 더 말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에린도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옷을 입으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입다가 이렇게 고개를 딱 드는 순간 그 조수석 있죠? 조수석 아래에 뭐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세히 봤는데 아까 내 입에 막 넣고 막 머리를 겨누던 그 총을 얘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에린을 엎드리게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너무 집중해서 시도를 하다가 떨어뜨렸나 봐. 어차피 이제 에린도 안 보고 있으니까 좀 방심했겠지.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또 하나 에린 머릿속에 생각난 게 차에 아동용 잠금 장치라는 게 있대요. 그 남자가 앉아있는 곳 거기는 아이가 항상 앉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안에서 열어도 열리질 않지만 자기가 앉은 곳은 열려면 그냥 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잡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일단 시도해볼만 하죠. 총도 떨어져 있겠다. 근데 마침 그때 띵동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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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 남자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에린이 문을 좀 박차고 나가서 그때 하이힐을 에린이 이따만한 걸 신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뛴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에린은 이 사람 총 갖고 있어요. 다들 그냥 안에 계세요. 경찰에 지금 신고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 뒤에 주류 상점이 있었잖아요. 이 리커마트 있죠?
여기에서 있는 사장님이 CCTV를 사실 이 차가 들어올 때부터 봤던 거예요. 계산대인데 앉아있다가 차가 한 대 들어오네? 안 그래도 손님 없었는데 근처에 주차하길래 우리 가게에 오려고 하는 손님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 돼가는데도 뭐 누가 나오지도 않고 가만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안 그래도 1시간이 지나가면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경찰에 전화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에린이 막 하일 신고 막 뛰어나오는 걸 본 거예요. 안 그래도 뭔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에린이 막 정신이 없는 에린을 잡아가지고 가게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기네 주류상점으로 데리고 오고 계산대 뒤로 밀쳐 넣어요.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에 남은 납치범은 완전 당황했겠죠. 아니 시방 이게 무슨 일이요? 자기 문 쪽을 막 이렇게 열었는데 자기 쪽은 키즈락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 열려. 더 당황하겠죠. 앞에 봤는데 운전대에 그 키가 꽂혀져 있어요. 아씨 미치겠다. 땀 삐질삐질 흘리고 난리가 났겠지. 더운 날 시동도 껐으면 에어컨도 안 나오고 얼마나 더웠겠어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이게 뭐야? 이거 마치 누구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의 주인공처럼 상상했던 시나리오 아니에요? 막 이 상황에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려. 뭐 이거 착착착착 이거 해야 되나? 막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나 이것도 몰랐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 킬 스위치라는 거 있어요. 한국에도? 킬 스위치. 그러니까 어떤 버튼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터치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려. 키가 있어도 설치를 할 수가 있대요. 자기 운전자의 재량으로. 나만의 시크릿 코드인 거죠. 위험한 상황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숙련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고 단순하게 누를 수 있는 긴급 전원을 막는 장치래요.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범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유일한 옵션은 총 다시 줍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도보로 튀기. 근데 여러분 한국 어디였더라도 사실 그래 차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나가서 발로 뛰자, 도망가자. 근데 여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온타리오잖아요. 뛰어서 어디까지 갈 건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겁나 뛰잖아? 뒤지게 뛰어. 뭐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발로 뛰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을 해요. 차를 이제 조사를 했겠죠. 이제 뭐가 있나? 우리 납치범이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선글라스 놓고 갔고, 그리고 차를 이제 더 수색해 보니까 심지어 차에 총이 있었어. 조수석 밑에 그대로 총이 떨어져 있었다고. 이 똥멍청이가 총 떨어진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애초부터?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가 도망가는 거는 자기의 그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이거든. 빨리 전화해야겠다 친구한테 말해서 뛰어나간 거야. 총 그대로 놓고. 근데 여기서 더 환장된 장이 있어요. 총을 이렇게 쓰면 여기가 이제 탄창 넣는 데잖아요. 이 바텀에 이름이 이니셜 아니고 툴 네임이 앤토니 올반 하고 이름이 마치 우리 명찰처럼 견출지 마냥 코팅돼가지고 굴림체로 앤토니 올반 하고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총에. 오잉? 이게 무슨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웃죠 지금? 웃기죠? 황당하고 웃긴 건 지금 우리뿐인 거야. 이거를 발견한 형사님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 붙이는 방식이라든지 그 굴림체 폰트라든지 이게 온타리오 지역에서 경찰들이 쓰는 이름표였거든요. 동료가 자기 총을 써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름 같은 걸 식별하기 위해서 그 온타리오주 경찰들이 그 바텀에 그 탄창 밑에다가 이름을 부착을 해놓는데 딱 그 스타일의 그 이름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형사는 이제 모든 경찰서에 앤토니 올반이라는 이름 있냐 혹시 경찰 중에? 곧 이어서 온타리오 지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앤토니 올반 총 거기 있어요? 그 수사관은 성범죄 전담반 수사관인데요. 아니 사실 앤토니가 자기 총이 분실되었다고 신고를 했대요. 거기 어딥니까? 그러면 앤토니한테 연락을 줘야겠네요. 경찰차가 이렇게 딱 오시네. 어떻게 아시고? 벌써 잡혔습니다 형사님. 안녕히 가세요. 사이렌스로 이렇게 찰떡이라고? 뭐야? 뭐 특수효과인가? 유튜브를 위해 태어났나? 감사합니다. 효과음 다운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또라이 미친 납치범 놈이 경찰의 총을 훔친 놈이거나, 두 번째는 경찰 본인이거나. 그래서 이제 삐용 하고 이제 경찰들이 촥 출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은 안토니를 찾아요. 그가 발견된 곳은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얼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주차장이었는데요. 거기서 다른 친구랑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그 친구는 제프예요. 그 사람도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놈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이렇게 생긴 게 에린이 묘사했던 두 남자랑 꼭 닮은 거예요. 우락부락한 눈매, 코가 크고 한 놈은 덩치가 있다.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형사들이 이렇게 아니 안토니 씨 제프 교도관 여기서 지금 둘이 뭐 하십니까? 아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안토니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경찰이에요. 제 친구 제프가 차를 잃어버려서 주차장에서 차를 찾고 있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무슨 거의 덤앤더머 실사판 아니에요? 차를 또 왜 잃어버려 얘는. 내 생각엔 약간 이거 같아. 안토니가 에린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쫓아서 간 거야. 근데 놓친 거야. 어디로 갔는지. 원래 계획이라면 얘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 주차 근처까지 갔다가 얘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근처 주차장에 주차를 한 거겠지? 주차를 하고 차에서만 답답하니까 차에 나와서 사진 보면서 이러고 막 그냥 걷다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지? 분명 여기다가 댔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같이 댕청댕청하게 찾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안토니 이렇게 몸 수색을 하니까 주머니에서 열쇠가 한 꾸러미 나오네. 보니까 뭐야 에린 씨 SUV 차 키잖아. 이거 왜 당신이 갖고 있어? 철컹철컹 경찰서로 연행이 됩니다. 경찰들 입장에서는 진짜 설마 아니겠지. 참고로 이 남자가 성범죄 수사관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매스컴에서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아마 경찰에서는 숨기고 싶었겠죠. 근데 에린이 아니나 다를까 그 둘의 얼굴 보자마자 맞아요. 저 둘이에요. 자 이제 둘을 따로 이제 가둬놓고 이제 계속 물어봐요. 이제 형사들이 너 도대체 왜 그랬어? I don't remember anything.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야.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요. 둘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전 올해 우울증 약을 먹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욕도 없다고요. 거시기는커녕 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제가 왜 여성을 납치해서 그런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성욕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요. 라면서 우울증 약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기조차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사람 잘못 봤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잡아떼는 거예요. 옆방에 있는 제프한테 가요. 야, 너 그냥 솔직히 말해. 제프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조사가 끝날 때쯤에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너 사실 너는 납치범은 아니잖아. 그치? 네가 납치를 한 건 아니잖아. 네 친구를 좀 도왔을 뿐이지. 사실 모든 걸 진행한 건 네 친구 안토니인데 너 정말 안토니 때문에 네 커리어도 잃고 감옥에서 그렇게 평생 썩고 싶은 거지? 알았어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제프가 저기 제 사진, 제 폰에 있는 사진첩이요.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형사들이 이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는 에린이 희롱당하고 있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일날 이 안토니와 제프 둘이는 친구예요. 바에서 마가리타 마시고 그 다음 2차로 3차로 막 피처로 맥주를 시켜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고 막 있었어요. 마침 주차장으로 나가고 있는 에린을 이제 다 거하게 처먹고 나오다가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에린 되게 예쁘잖아요. 쟤 좀 봐라. 그러면서 안토니가 제프한테 야, 우리 쟤 한번 꼬셔보자. 그랬대요. 심지어 여러분 안토니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에요. 옆에 이제 제프는 그럴까? 마침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린이 나와가지고 퇴근하면서 이제 핸드폰 보면서 주차장에 이렇게 가다가 눈이 마주쳤대요. 아주 잠깐. 근데 살짝 그들을 보더니 뭐 관심이나 있겠어요. 우리 에린 언니가 이 둘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지금 막 보고 다시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자기 이제 차로 간 거예요. 몰라. 그래가지고 무시당했다고 느꼈나? 뭐 걔네들은 나름대로 how's it going 했는데 언니가 뭐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몰라.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뭔가 꼬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납치해버리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안토니는 제프가 다 말한 것도 모르고 계속 이제 원래 대본에 맞춰서 연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프한테 이제 사진을 다 확인을 하고 우리가 방금 네 친구 제프랑 얘기하고 왔는데 제프는 널 위해서 자기 커리어를 잃고 싶진 않은 모양이던데? 우리 벌써 증거랑 네가 보낸 거랑 다 있어. 그냥 풀어.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노선을 바꿔서 사실은 내가 우울증 약을 오래 복용을 했는데 졸로프트라고 그날 내가 졸로프트를 먹은 상태에서 또 술을 막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완전 정신세약에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나는 당시에 전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다. 자기는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범죄 전담이었으니까 뭐 이런 걸 몇 번 해봤으니까 머릿속에는 레파토리가 있었겠죠. 이 정도로 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겠거니 하고. 자, 여기서 말한 졸로프트라는 화이자에서 나오는 우울증 치료제고요. 사실 변비나 약간 체중 감소 같은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졸로프트가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저도 졸로프트 들어는 봤지만 졸로프트를 복용한다고 뭐 납치나 강간,
살해 협박을 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에린도 당연히 이제 분노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로프트를 복용하는지 아세요?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아까는 뭐 기억 안 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고 지금 피해자는 난데 마치 자기가 술과 우울증 약에 피해자처럼 엄청 막 불쌍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에린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 자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 에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안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안도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에린 씨한테 전화가 한 통 오는데요. 아, 에린 씨, 실례지만 당분간 보호 조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납치범이랑 그 공범이랑 다 지금 깜빵에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지금 안토니가 수감돼 있는 감옥에서 이제 바깥으로 전화를 몇 통 한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거든? 그 에린 그 여자애 때문에 증인이 지금 없으면 훨씬 더 재판에서 쉬워질 텐데 네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실제로 이 둘은 에린을 강간하고 살해해서 유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I think he was going to let her go. He had done too many things. His plan was to take her somewhere and harm her.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다가는 보복의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실제로 봐봐요. 이미 가담된 사람이 경찰 수사관에 교도관이잖아요. 얼마나 아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겠어요. 사실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은 이렇게 둘이 짜서 움직인다면 그전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지금 약간 긴장을 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에린 씨는요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전화를 계속 많이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받으면 그냥 끊는다든지 전화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숨소리만 들리고 끊는다든지. 그 전에 있지 않던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한테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대요.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다행히도 안토니의 그 심신미약에 따른 무죄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납치, 강간 그리고 다수의 성추행 등을 포함한 8개 이상의 중죄로 인정이 되어서 그 복역 기간을 재판에서 선고받을 예정이었어요. 한국은 아마 재판 일정이 꽤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신속 재판 뭐 이런 게 없는 주들은 2년 넘게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랑 제프는 감옥에 있다가 2년 반이 지나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2년 동안 에린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았겠어요? 그 전까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경찰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렇지만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날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또 형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띵동 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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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빵빵. 에린 씨 오늘 재판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린 씨는 그 무슨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형사님. 형사가 대답해요. 그게 아니라 안토니가 오늘 아침 스스로 감옥에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안토니는 그날 아침에 목을 매서 자살한 채로 아침에 발견이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막 줄줄 났대요. 그게 자기한테 사실 너무 필요했다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막 났대. 그렇지만 이제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제프는 5년형을 받습니다. 5년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진술하는 딜로 해서 5년형을 선고를 받고요. 그 납치범 안토니는 8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82년이어도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거예요. 그날 판사는 에린이 성명서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재판을 받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예외적으로 와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와이프는요 여러분이 안토니의 와이프는 끝까지 내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우울증 약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이 남자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분명히 이 남자 머리, 브레인에, 뇌에 무슨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족들도 에린이 준비한 성명서를 듣겠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녀의 성명서에는 경찰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남자답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도망치려 했다는데 안토니에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진짜 남자였다면 납치, 여자를 폭행하고 겁을 줄 일도 없었겠죠.
당신 따위가 제게 한 행동으로 당신에게 잠식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제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좀 나 눈물 날 뻔했어. 이 구절에서. 그 성명서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난 너를 용서한다. 그 에린 씨는 사건이 있고 수년 동안 그 PTSD, 공황장애, 우울증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렸대요. 그래서 사실 사건이 있고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매스컴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7년이 지나서 이제는 나는 모든 걸 다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Okay, get back up and figure your life out. 그래,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한번 figure out 해보자. 어떻게 살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목발에 매달려서 사는 것처럼 평생 피해자로만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거야. 나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참 내면이 참 강한 사람이죠.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에린 씨한테. 사실 꼭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사실 살면서 더한 일도 당할 수 있고 덜한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에린 언니 같은 정신 정말 배울 만한 정신이다. 그래서 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니 아닙니까? 네, 진짜 대단하다. 그쵸?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봐봐요.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그 3회 장소로 가지 않았잖아. 끝까지 순순히 따르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죠. 아 근데 그거 완전 도라이 놈들이었어. 아 댕청놈들 아닙니까 진짜?